MBTI의 생태계에서 ENFP는 흔히 인간댕댕이, 해피바이러스, 혹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자이저로 통합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웃음꽃을 피우고 처음 본 사람과도 마치 10년지기처럼 무장해제시키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친화력은 가히 마법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호기심은 오직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들이 뿜어내는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의 무겁고 우울한 공기마저 순식간에 산뜻하게 바꿔버리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곁에 두면 1분 1초도 심심할 틈이 없고, 내 평범한 인생까지 한 편의 유쾌한 시트콤으로 만들어주는 더없이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들의 눈부신 밝음은 어쩌면 가장 짙은 그림자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켜둔 눈물겨운 조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하이텐션 뒤에는 그 누구보다 깊은 공허와 시리기까지 한 외로움이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밖에서 타인을 위해 에너지를 200%, 300% 쏟아붓고 집에 돌아온 ENFP가 현관문을 닫는 바로 그 순간, 마치 전원 코드가 뽑힌 로봇이나 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밝음은 타고난 천성일 수도 있지만 침묵이 주는 어색함과 타인의 가라앉은 표정을 견딜 수 없어 필사적으로 소음을 만들어내는 처절한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내가 웃지 않으면, 내가 떠들지 않으면 이 공간의 공기가 차가워질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남들에게는 너는 늘 밝아서 좋겠다, 고민이 없어서 부러워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그들의 머릿속은 우주 탄생의 비밀부터 아까 스치듯 뱉은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자체까지 수만 가지 생각의 파편들이 거대한 믹서기처럼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는 책임감, 내가 우울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유기불안이 그들을 만년 스마일맨으로 연기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감정의 수용체이기에 남을 웃게 만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미루고 소진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쿨하고 자유로운 영혼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오버했나? 라는 불안에 떨며 타인의 눈치를 나노 단위로 살피는 사람들. 가장 화려하게 터지는 불꽃놀이 같아 보이지만 그 불꽃이 사그라들고 난 뒤 하늘에 남겨진 매캐한 연기와 칠흑 같은 어둠을 홀로 오롯이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명랑한 피에로 가면 뒤에 숨겨진 ENFP의 진짜 얼굴, 화장이 번진 채 울고 있는 그 눈물 젖은 민낯을 조심스럽게 마주하려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애정의 실체는 무엇이며, 왜 그들은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한 용두사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지, 그 밝은 미소 뒤에 가려진 내밀하고도 안쓰러운 심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 결핍의 근원 나를 떠나지 마. 유기불안과 모두의 친구라는 환상. ENFP가 가진 결핍의 가장 깊고 아픈 뿌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무리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인정과 애정을 산소처럼 마셔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체입니다. 사고형 인간들이 내가 나를 싫어해? 그래, 유감이지만 어쩔 수 없지. 나도 너 별로야. 하고 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도 관계 중심적인 ENFP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재난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거절이나 무관심은 단순한 기호의 차이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이 공포 때문에 ENFP는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레이더를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그들의 직관은 상대방의 미간 주름이 0.1mm 움직이는 것, 목소리 톤이 반음 낮아지는 것, 카톡 답장이 평소보다 3분 늦는 것 같은 아주 미세한 변화를 귀신같이 감지합니다. 문제는 이 뛰어난 감지 능력이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내가 말할 때 표정이 안 좋던데 재미없었나? 왜 내 말에는 대꾸가 짧지? 나한테 화난 게 있나? 상대방은 그저 피곤했을 뿐일 수도 있지만 ENFP의 뇌내 법정에서는 이미 자신을 유죄로 판결 내리고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필사적인 변론 준비에 들어갑니다. 내가 분위기를 띄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지루해하고 떠날 거야. 우울하고 징징거리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이 무의식적인 공식은 ENFP를 감정 노동의 숙련공으로 만듭니다. 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은 관계를 망치는 불순물이자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될 금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입꼬리를 올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도 아하 그럴 수도 있지 라며 농담으로 상황을 뭉개버립니다. 여기서 ENFP의 가장 큰 내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보조 기능인 내향 감정은 나는 지금 슬퍼, 나는 이게 싫어라고 끊임없이 진실을 외칩니다. 하지만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망인 주기능 외향 직관이 이를 무참히 짓밟아버립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분위기 깨지면 다 끝장이야. 결국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를 지우고 상대가 원할 것 같은 완벽하게 유쾌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카멜레온이 되어버립니다. 색깔을 너무 자주 바꾸다 보니 나중에는 자신의 본연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자, 상실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과도한 눈치와 연기는 역설적으로 그들을 군중 속의 가장 외딴 섬으로 몰아넣습니다. ENFP의 스마트폰 연락처에는 수백, 수천 명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주말마다 약속이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새벽 2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지인은 나의 밝고 재미있는 모습을 소비하는 관객일 뿐 나의 우울하고 찌질한 내면을 감당해줄 보호자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든 얘기를 하면 그들은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리고 결국 나를 피하겠지. 이 두려움 때문에 ENFP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나 요즘 좀 힘들어라는 말을 요즘 진짜 바빠서 정신없네 키읔키읔라는 가벼운 투정으로 포장해서 던집니다. 진심을 10%만 섞어서 농담처럼 흘려보내고는 상대가 그 10%를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히 상대는 눈치채지 못하고 ENFP는 역시 아무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해라며 확인 사살을 당한 듯 좌절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그들은 선제적 친절이라는 갑옷을 입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과도하게 리액션을 해주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칭찬을 퍼붓고 작은 선물들을 챙깁니다. 겉보기엔 배려심 깊은 천사 같지만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방어적 뇌물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잘해주는데 설마 나를 미워하겠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제발 나를 공격하지 말고 받아줘. 이것은 여유에서 나오는 호의가 아니라 미움받을까봐 벌벌 떠는 아이가 건네는 사탕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가면을 쓰고 하루 종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방 안에는 타인의 감정을 받아내고 비위를 맞추느라 너덜너덜해진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서 한 행동인지 아니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연기한 것인지조차 구분이 안 가는 혼란. 남들은 다 나를 인싸라고 부르는데 정작 나는 세상 왕따가 된 것 같은 이질감. 이 지독한 공허함이야말로 ENFP가 매일 밤 겪어야 하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의 실체입니다. 이 행동의 모순 열정이라는 이름의 조울증과 용두사미의 비극. ENFP는 시작의 제왕이자 가능성 중독자입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온몸의 피를 끓게 만드는 운명적 계시와도 같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다가 우연히 본 코딩 배우기 영상 하나, 서점에서 마주친 프랑스 자수책 표지 하나가 그들의 인생을 뒤흔듭니다. 이거다. 내가 그동안 방황했던 건 바로 이걸 만나기 위해서였어. 그 순간 ENFP의 뇌는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그들은 단순히 취미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마스터하고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8K 초고화질 영화처럼 상영합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그들은 실리콘밸리의 개발자이고 파리의 자수장인입니다. 이 황홀한 미래 기억에 도취되어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질주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열정은 소비와 선언으로 구체화됩니다. ENFP에게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곧 장비를 풀세트로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원을 등록하고 전문가용 도구를 결제하고
관련 서적을 몽땅 사들이는 행위 자체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이룬 듯한 성취감을 느낍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가는 속도만큼 기대감은 차오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설렘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떠벌립니다. 나 이번에 진짜 마음 먹었어. 3개월 뒤에 자격증 따서 보여줄게. 주변의 응원과 역시 넌 대단해라는 칭찬은 그들에게 미리 당겨 쓴 보상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입 밖으로 목표를 뱉어내고 인정 욕구를 충족한 순간 정작 그 일을 수행할 실제 에너지는 반토막 나버리고 맙니다. ENFP의 주기능인 외향직관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과 패턴을 찾아다니는 사냥꾼입니다. 반면 끈기 있게 디테일을 챙기고 지루한 반복 훈련을 견디며 마침표를 찍는 내향 감각은 그들에게 갓 태어난 아기 수준의 열등 기능입니다.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80%의 저주입니다. 어떤 일이든 초반에 핵심 원리를 파악하고 흥미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천재적인 학습 속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남은 20%의 디테일을 완성하기 위해 지루한 반복과 숙련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그 일은 순식간에 흥미진진한 모험에서 끔찍한 지옥의 감옥으로 돌변합니다.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뇌의 전원은 꺼집니다. 아, 대충 뭔지 알겠어. 이제 재미없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기심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해짐은 곧 죽음과 같습니다. 지루함을 견디는 인내심이 바닥난 그들은 합리화의 귀재가 됩니다. 이건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생각보다 별로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도망친 그들의 방 한 구석은 거대한 실패의 박물관이 되어갑니다. 듣지도 않은 택배 박스, 딱 30페이지만 읽고 책갈피가 꽂힌 채 방치된 수십 권의 책, 비싼 돈 주고 사서 옷걸이 역할만 하는 기타, 로그인조차 안 하는 인터넷 강의 수강증. 그 물건들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ENFP에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이자 끈기 없음의 증거물입니다.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무의식적인 부채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재력이라는 환상 속에 숨어버린 겁쟁이의 비극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노벨상을 탔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만 현실의 나는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폰만 보고 있는 잉여 인간이라는 괴리감. 이 간극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럽기에 ENFP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남들은 하나를 진득하게 파서 전문가가 되는데 나는 왜 얕은 지식만 넓게 가진 자팍다식한 바보일까? 겉으로는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 욜로! 라고 쿨하게 외치지만 속으로는 성취 없는 삶, 무엇 하나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는 자신의 가벼움에 대해 깊은 불안과 자기 혐오를 느낍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 그들의 분주함은 어쩌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현실의 초라함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도망치는 도피성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3. ENFP가 가면을 벗고 진짜 빛나는 별이 되는 법 산만함을 창조성으로. 당신이 가진 그 넘치는 에너지와 끊임없는 호기심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산만함이나 실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에 숨겨진 점들을 연결하여 전혀 새로운 별자리를 그려내는 창조적인 직관이자 잿빛으로 죽어있는 무미건조한 분위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신의 선물입니다. 문제는 에너지의 총량이 아니라 방향의 설정과 속도의 조절입니다. 당신이라는 거대한 화약고가 아무 때나 폭발하여 검은 재만 남기지 않도록 그 뜨거운 불꽃을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2가지 구체적인 기술을 전수해드립니다. 1. 어둠을 허락하십시오. 밝음, 강박에서 탈출하기. ENFP에게 가장 시급한 처방은 우울해도 괜찮아, 찌질해도 괜찮아라는 자기 허용입니다. 당신은 365일 24시간 내내 세상을 비춰야 하는 의무를 지닌 태양이 아닙니다. 때로는 먹구름에 가려지고 밤이 되면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 휴식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인싸 가면을 벗고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즐기십시오. 친구가 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며 걱정할 때 분위기를 망칠까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아냐.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둘러대지 마십시오. 대신 담백하고 솔직하게 선언하십시오. 응, 오늘은 에너지가 방전돼서 절전 모드 중이야. 나쁜 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있고 싶어. 이렇게 말해도 당신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의 침묵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진짜 사람입니다. 가면을 벗고 날 것에 숨을 쉴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이 관계의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한정된 예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하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게까지 에너지를 쏟는 것은 구멍 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극장에 아무나 VIP석에 앉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심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필요할 때만 찾아와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일반석 혹은 극장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이것은 냉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게 놔두자. 그건 그 사람의 취향 문제이지 내 존재의 문제가 아니다. 이 주문을 매일 아침 외우십시오. 당신을 싫어할 자유를 세상에 허락하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나 자신에게 가장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넓고 얕은 관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좁더라도 깊은 우물 같은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겉모습이 아닌 당신의 깊은 내면까지 이해해주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야말로 당신을 고독의 늪에서 건져 올릴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환호성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막이 내리고 모두가 돌아간 뒤 무대 뒤편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홀로 무릎을 감싸 안고 소리 죽여 울고 있던 당신을 압니다. 수만 명의 친구들 속에서도 정작 자신의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사무치는 외로움을 견뎌냈을 그 숱한 밤들을 기억합니다. 남들을 웃게 만들기 위해,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위해 정작 당신의 마음이 멍들고 찢어지는 줄도 몰랐던 그 착하고 미련한 헌신을 깊이 이해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타버려 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주변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는 촛불처럼 살아왔습니다. 남들의 기분을 살피느라 정작 당신의 기분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두고 난 괜찮아. 난 멘탈 세니까라는 주문을 외우며 스스로를 속여왔을 테지요. 당신이 그토록 시끄럽게 떠들고 과장되게 웃으며 소란을 피웠던 것은 어쩌면 즐거워서가 아니라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나 혼자 두지 말고. 제발 나 좀 안아줘라는 외로운 영혼의 처절한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유용하지 않으면, 내가 재미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당신을 쉬지 않고 움직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억지로 밝게 빛나지 않아도, 누군가를 웃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충분히 따뜻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귀한 생명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이라는 입장료를 낼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매력은 완벽하게 세팅된 인싸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현실과 공상을 오가며 엉뚱한 상상을 펼칠 때 반짝이는 당신의 어린아이 같은 눈동자. 지나가는 길고양이의 배고픔을 걱정하고 친구의 슬픈 사연에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뚝뚝 흘리는 그 순도 100%의 눈물. 때로는 덤벙거리고 때로는 감정 기복에 휘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세상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당신의 그 순수하고 무해한 영혼.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진짜 보석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겁고 답답한 피에로의 가면을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괜찮은 척, 쿨한 척, 상처받지 않은 척 연기하지 말고 당신의 맨 얼굴로 세상과 마주하세요. 슬프면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어도 되고 지치면 아무 말 없이 주저앉아 며칠이고 쉬어도 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았겠지만 놀랍게도 세상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빈틈을 보이고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진짜 당신의 사람들은 이제야 내가 사람 같아서 좋다며 안도하고
당신의 떨리는 어깨를 더 깊이 안아줄 것입니다. 당신은 한순간 화려하게 터지고 사라져버리는 찰나의 불꽃놀이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오래도록 제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비추는 항성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타인에게 쏟아부었던 그 넘치는 사랑과 다정함을 이제는 남이 아닌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당신 자신이니까요. 당신의 계절이, 당신의 우주가 이제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온전히 당신의 행복을 위해 돌아가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